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33페이지 보시니까 33페이지 취득세 과세 대상 있죠?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는 스토리텔링으로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느냐 한번 그냥 읽어봅니다. 33페이지 제2절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종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업권, 골프이용권, 승마이용권, 콘도미니엄 이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및 요트 이용권 같은 이런 것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줄글 필요가 없어요. 현황부가 원칙상, 자,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줄글 필요 없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 자, 나는 부동산하고 자동차 같은 거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되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도 취득세 부과되는구나. 그래서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취득세 대상이고 취득세 대상인 것과 아닌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자,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오늘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부과된다더라. 눈으로 한번 보고 갑니다. 시험에 뭐 최근에 한번 나왔던 것은 지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취득세 대상이라고 하면 자,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광어권,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OX요.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에 준하는 것, 어업권, 광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OX요.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뭐, 이런 거 빼놓고, 그럼 뭘 취득할 때? 자, 그래서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갑니다. 31페이지 취득의 구분이요, 유형. 취득세는, 자,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건 뭐고,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난 오늘 처음 왔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당연히 앞에 강의한 내용 첫 주, 두 번째 지금 많이 강의하지도 않았죠? 반드시 인강을 들어보시고 앞에 걸 처음부터 다시 다 들으면서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1페이지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듣습니다. 네. 자, 보시니까 뭐 글 올라온 것 지금 합격 후기 막 올라오고 그런 걸 들들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보니까 한 수강생 한 명은 요번에 합격한 한 명은 믿기지 않아요 그렇게 한마디만 딱 써놨는데 믿기지 않는데 제가 합격한 게 그 수강생은 한 명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여기 가깝죠, 여기 멀지 않죠? 경기도 시흥시에서 공부한 수강생인데 하여튼 뭐 글들을 예전에 글들을 보면은 그냥 힘들다고 공부하는데 그냥 잘 공부한다고 하는데 성과는 안 나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한 그런 개인적인 토로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떡하냐 하여튼 드디어 합격했네요, 이제. 자, 여러분 보시면은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이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등기 이행되지 않았어도 등록되지 않았어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OX요. X입니다. 또 취득세는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27
7회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지문에 또 그 다음에 고 24회 시험 때인가도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끔씩 요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하여튼 취득세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해야지 근데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자,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 다음에 또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있고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신탁할 때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에요. 근데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누구 거예요? 대내적으로는 둘 사이에서는 위탁자 거죠? 믿고 맡긴 것 뿐이잖아요. 얘 믿고 맡은 것 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신탁계약에 따른 이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으로서 취득세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돌려줘야지. 자, 그러니까 자, 취득세 취득에 해당되지 않고 또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위탁자의 취득이요.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할 때 신탁계약 종료했어요. 그럼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잖아요. 그럼 위탁자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았잖아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이 왔다 갔다 했지 이 위탁자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입니다.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뿐이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경질합니다. 수탁자 경질로 인한 병이라는 새로운 신수탁자예요. 병이라는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도 요거 취득세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얘도 역시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 형식 취득으로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요. 제가 왜 신탁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냐면 나중에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신탁법에 의한 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자, 또 봅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뭔지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고, 자,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인데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 있잖아요. 이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요거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외 권리가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예는요. 부동산 임차권이요. 여러분이 장사하려고 상가를 임차해요. 얻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예? 상가 얻을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상가 임차할 때. 또 여러분들이 집 전세 얻을 때 예를 들어서 전세권 취득합니다. 자,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전세권 취득할 때. 자, 집 전세 얻을 때 또 뭐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상권, 뭐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해 권리로서 이런 게 어떤 건지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 당첨권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당첨권 같은 이런 것들,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득할 때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광명시에 여기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합격하셔가지고 실무에 나가시거든. 아니면 또 실무하고 계신 또 분이 계시면은 광명시에 그 좀 가격 아직 그 재개발 안 된 것들이 그런 주택들 있죠? 아직 안 된 거 있잖아요. 오래된 거. 가격은 얼마 많이 몰랐겠지만 그런 거 있으면 좋은 물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광명시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세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간에 많이 이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항상 세금 내는 거라든가 이런 규제 같은 거라든가 세금 내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투자를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금은 항상 번 게 있으니까 거기다 내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거래했는데 세금으로 절반을 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울 게 아니죠, 여러분들. 50% 양도소득세 세율이 부과됐다. 50% 냈다고 해도 내가 절반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 제하고서 한 건 거래했는데 1,000만 원만 남았다. 그래도 어디에 1,000만 원. 1,000만 원 모으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얼마나 힘든가. 1,000만 원 모으려면 제 강의를 목 터지게 하면서 자,
연락이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요. 취득세 대상인 거 아닌 거, 취득에 해당하는 거, 저 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부과된다고 슬쩍 속입니다. 자, 그럼 응용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OX요. OX. X입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소유권 이해 권리들. 자, 그래서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자,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려요.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또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취득세 취득 유형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기초 과정이니까 제가 자세히 이렇게 판수하면서 설명하고 넘어가는데요. 1월까지는 2월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3월부터는 이런 거 이렇게 판수하면서 설명하지 않고 이런 거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냥 읽고 휙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오는 게 장땡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판수하면서 설명하는데 나중엔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취득세 취득 유형을 보시면 자, 먼저 취득세 취득 유형은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 유형과요.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워요. 뭐뭐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유형은 아닌데도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그냥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사실상 취득 유형은 또요. 그 전소유자,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승계 취득 나눠져요. 제 카페 요약 제 개인 다음 카페에 회원가입 그래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 오면은 요거 취득세 제가 어제 다 올렸어요. 그래서 취득세 전체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요게 필기가 요게 그대로 나와. 요 얘만 안 나와 있지. 요거 그대로 요게 다 요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요약 정리가 필기하는 내용. 설명을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상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원시 취득은 자, 요 물건에 대해서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전에 전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시 취득. 그래서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건축물이요. 신축합니다. 맨 땅에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원시 취득이죠? 또 동일 규모로 다시 있는 재축 이런 것들을 재축이 뭔지는 공법에서 배우시고요. 자, 신축이나 재축 또 그다음에 매립간척으로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합니다. 농지를 조성한다거나 택지를 조성한다거나 이렇게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한다. 전소유자 없죠? 원시 취득이고. 자, 뭐 이런 민법상 시효 취득 등등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인데 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가 원시 취득했을 때. 그다음에 승계 취득은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무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요,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취득이에요.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취득입니다. 그랬을 때 요거 질문을 이제 또 많이들 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상속 증여 받으면요,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를 예를 들어서 냈어요, 또 안 냈어요, 상관없어요. 상속 증여 받은 물건이 아까 우리가 봤던 법에 열거되어 있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상속 증여로 취득하면 뭐가 부과되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아니 저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는데요, 또 취득세를 또 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틀리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를 냈어도 자, 상속 증여받으면서 상속세 증여세를 냈어도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시험에서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자, 상속 증여받아 무상 취득도 취득세 부과되고요. 유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요. 매매가 대표적이죠.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잖아요. 또 교환은 또 대표적인 또 취득세 과세되는 유형인데 교환은 뭐냐면 여러분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민법에서 교환 계약으로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금전이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 갑소유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갑소유의 A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소유의 B 토지가 있어요. 동등 가치로 맞바꿔요.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잖아요. 이 B 토지 취득에 대해서 갑은 취득세 부과될 것이고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교환은 특징이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교환도 당연히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취득세,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결론적으로 사실은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해요. 자, 원시 취득이든, 자, 승계 취득이든,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자, 취득세는 결론적으로는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생각나네. 예전에 분당에서 있잖아요. 아유, 그 어르신 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신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분당에서 예전에 강의할 때 2013년도였나 14년도였나 그 분당에서 83세 되신 어르신이 인테리어 하신 분이었어요. 약사하시던 분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전문학교 그러니까 저 대학 예, 그 당시엔 전문학교죠. 대학 나오신 분 일제시대 때. 아이고, 일제시대 때 대학 나온 사람이면 여러분들. 그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이, 하여튼 뭐 6.25 전쟁 거치고 그 무렵에 하여튼 해방 그때 하여튼 대학 나오신, 일제시대 때 하여튼 대학 나오신 분인데, 약사하시던 분인데, 83세 되신 어르신이고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밥 먹자고 이렇게 자주 하셔서 밥 사주신다고 그러는데, 설렁탕을 먹는데, 한 1시간 걸리셔요.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얘기부터 6.25를 거치면서 현대사를 다 풀어내시는 거죠, 살아오신? 아이고, 젊은 사람 같으면, 야, 쓸데없는 얘기 좀 됐다, 밥이나 먹자, 빨리. 자, 그러는데, 어르신 얘기하니까 또,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려니까, 자, 그렇게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르신이 오시더니, 교수님, 밥 한번 같이, 제가 점심 같이 사줄 테니까 점심 같이 하시죠. 아이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 어르신이 하신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뭔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는 이과생이어가지고, 이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 그 기억력도, 암기가 이제 아무래도 오래 앉아 계시기 힘들고, 기억력이 아무래도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예외. 아니, 원칙 하나 이렇게 한 줄 해놓고 예외가, 원칙은 하나인데 예외가 쫙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칙 나오고 예외가 쫙. 그럼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게, 그래서 예외가 많고 원칙 하나 나오고 예외가 쫙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하여튼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법은 항상 그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하거나 그 다음에 메리칸 토지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 과세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단 차량이라든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자동차를 조립 제작한다거나 완성차를, 뭐 항공기, 삼성항공 같은 데서 항공기를 조립 제작한다거나, 뭐 대우해양조선 같은 데서 그리스 선주로부터 배를 주문받아 건조한다거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하는 선박 같은 이런 것들은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않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승계 취득만 과세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완성차를 딱 만들어요. 그러면 전 소유자 없이 현대자동차가 그 자동차를 원시 취득했죠? 그럼 거기다 대고 완성차 만들었을 때 딱 취득세를 부과해 보세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그걸 팔 때, 소비자에게 팔 때 자동차 완성차에 부과된 그 취득세만큼을 가격에 반영해서, 원가에 반영해서 팔겠죠?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죠? 자동차 살 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이미 또 취득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하는 선박 이런 애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시험에 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 같은 데는 또 잘 나와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O, X예요. X입니다.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자, 취득세는 원칙은 하여튼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하는 일체 취득을 말하고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밭을 갖고 있는데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자,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토지 지목이 변경돼요.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밭의 소유자 누굽니까? 갑. 대지로 지목 변경됐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 자, 취득세는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 변동이 없잖아요. 자, 이 대지라는 것을 갑이 매립간촉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갑의 대지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용, 사회통념상의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밭이었을 때 가격이 1억이었는데 이게 대로 지목 변경되면서 5억이 됐어요.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가액의 증가가 생겼어요.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그럴 때, 지금 요 사례에서는 4억 원만큼 지목 변경으로 이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과세권자는 이거예요.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지목 변경으로 네 재산의 가치가 4억 원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는 이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무조건 취득세 부과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을 써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만,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시험에서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다시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O, X. 맞습니다. 가액, 우리가 시험에서 만, 뿐, 하나여, 모두, 항상 이런 거라면 진짜 항상 만인지 뿐인지 하나인지 모두인지 항상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건 맞습니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한 것으로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선박에,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에 종류 변경으로요.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여러분, 종류 변경이 어떤 건지는 이제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법령에 자세히 돼 있어요. 근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종류 변경이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에 있어서 핵심 부품은 뭡니까? 핵심 부품은 뭐예요? 그 엔진이지. 어떤 수강생분은 박히어 그런 수강생이 있는데,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장거리 많이 돌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는 고속도로 많이 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퀴가 제일 중요해요. 바퀴가. 아니, 그렇잖아요. 생명에 있어서는 바퀴가 제일 중요하지. 뭐, 엔진이야, 뭐, 물건이야.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돈으로 따지면 일단 엔진이 제일 값비싸죠. 엔진이 핵심 부품인데. 엔진이 망가집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예전에는 제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져가지고요. 엔진을 교체해요.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근데 말이 시가 되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 말이 시가 될까봐 느낌이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의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졌어요. 엔진을 교체해요. 그럼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엔진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렇잖아요. 엔진이 새 엔진으로 바꾸면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뭐합니까? 의제에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자동차 원동기,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차체 변경한다거나 선박 같으면 승선이나 많이 탈 수 있도록 바꾼다거나 배를 또 배 재질이 나무였는데 FRP 선으로 바꾼다. 배 재질을 바꾼다거나 적재 정량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배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종류 변경하는 건데 그런 게 하여튼 자세한 걸 알 필요 없고 자동차 등의 엔진 원동기 장치를 교체한다거나 하여튼 종류를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하겠다고 어떻게 한다? 의지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건축물이요.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증축이나 개수 등을 해요. 여기서 개수라는 건 고치는 건데 개수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법령에 쫙 열거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나중에 배우는 대수선을 포함한 개수, 하여튼 개수함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여러분요, 건축물을 개수하면 개수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다만 그렇지만 개수함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가치 증가분을 취하겠다고 뭐 한다? 의제, 간주에서 취득세가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 건축물 개수 등으로 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하겠다고 의제, 간주에서 취득세가 됩니다. 또 하나요. 과점주주란 자가 있어요, 여러분. 과점주주란 자가 있는데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주식을. 자, 여러분, 주식은 아까 우리 살짝 봤어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취득세 대상에 주식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눈썰미 좋으신 분들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즉 토지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어업권, 광업권, 임목, 기계장비, 골프, 승마, 콘도, 종합시설, 요트용권 같은 이런 거. 자, 여기에 열거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도요, 이 과점주주란 자가 어떤 비상장법인이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고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 나중에 다 교재 보잖아요. 자, 과점주주란 자, 어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하고 비상장법인의 어떤 주주가 과점주주가 있어요. 그 과점주주가 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요. 그러면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이 과점주주가 직접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한 게 아닌데도 그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요거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냐 그러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자는 보세요. 주주 1인구와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 주식을 합쳤더니 전체에서 100분의 50, 즉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는데 딱 100분의 50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과 보유하는 주주인데 이런 비상장법인이 이렇게 과점주주가 돼요? 그러면 우리 법인의 부동산 이런 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할 거 아니에요. 비상장법인 과점주는. 그러니까 막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 억제하고 또 자기 멋대로 하니까 관리 지배력 임의 처분권이 있다고 봐서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취득한 게 아니지만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가지고 취득했다고 부동산 등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웃다 튼간에 지금요, 여러분 제가 취득세가 과세되는 유형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다 과세되는 유형들인데 그러면 과세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기억해봐야죠. 자,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과세하는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요, 여러분 다 같이요, 차, 기, 항, 선입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 한 번 더요. 자, 시작. 차, 기, 항, 선 같은 이런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한다? 안 합니다. 승계 취득만 과세하고. 또 취득세는 이쪽 와서 보세요. 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요.
부동산 임차권, 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에 방점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31페이지 교재 봅니다. 이 취득의 구분 유형을 봅니다. 양가로 1번 취득에 의여,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취득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요까지 밑줄이요. 취득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밑줄. 그리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소송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밑줄짝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취득은 뭐라고요? 원시, 승계,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치의 취득을 말합니다. 무상 취득했든 유상 취득했든 취득세 다 부과됩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을 뭐라고요?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한다 밑줄이요. 즉 취득세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 실질주의를 취한다. 그랬잖아요. 사실주의 과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거. 동그라미 3번 사실상 취득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즉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에서는 선박, 차량과 개장 및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및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주하는 경우. 양가로 2번이요. 취득의 유형이요. 취득세 취득용은 사실상 취득용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의지하는 의제 취득, 간주 취득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시 취득, 의가 나오는데 줄 글 필요 없습니다. 전수요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차량, 차의 동그라미, 기계장비, 기의 동그라미, 항공기, 항의 동그라미, 줌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선의 동그라미요. 머리 글자 따서 어떻게 기억했어요? 차, 기, 항, 선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입니다.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기항선의 경우에는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밑줄이요.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자, 원시 취득의 유형이 A번, B번, C번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 글 필요 없이 그냥 읽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승계취득이요. 승계취득. 의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취득세는 밑줄입니다.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밑줄이요.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무상 취득, 자, 과세가 됩니다. 그 승계취득의 유형이 쭉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줄 글 필요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간주 취득이요. 의제 취득용이요. 의의보입니다. 원시 취득이나 승계 취득의 사실상 취득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간주에서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인데, 자, 니은번 유형에서 동그라미 A번 토지 지목 변경이요. 자, 그냥 형광펜 줄 긋지 말고 볼펜이 연필로 한번 슬쩍 줄 긋습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 짝이요. 예.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경우 이건 읽어봅니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고 그 증가된 토지 가치만큼을 담세력이 발생했다고 봐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33페이지 동그라미 B번도 볼펜이 연필로 슬쩍 줄 긋습니다. 나중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 종류 변경.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밑줄입니다.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인 것으로 간주한다 밑줄이요. 자, 보충 내용에 종류 변경이 뭔지 쭉 나와 있지만 줄 긋고 외울 필요 없어요. 참고적으로 그냥 읽어보는 거고요. 동그라미 C번 개수입니다. 개수란 건축법 규정에 따른 대수선. 이 대수선이 뭔지는 공법에서 배워요. 자, 대수선과 건축물에 따른 시설물 중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고 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 밑줄입니다.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밑줄. 동그라미 D번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제 봅니다.
자,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도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의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점주리 취득 제목이 밑줄이고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밑줄 쫙이야. 자, 요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옛날부터.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여러 번 나왔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아까 과점주의 주식 취득이요. 자, 왜 과세하냐면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해버리니까 자기 삶과 다를 바 없다고 봐서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주식 취득에 과세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가요 요번에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여러분이 삽니까 안 삽니까? 여러분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아유, 끝까지 안 산다고 하는 버티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산다는 건데, 안 산다고. 우리 저기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끝까지 안 사신다고 고개를 저으시는데, 이쪽 동네에서는 내가 협박하니까 산다는 쪽으로 돌아섰고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뭐하러 사요, 여러분들? 자, 원래 그 아이템이 딱 들어봤더니, 오, 이거 진짜 아이템이 진짜 돈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같이 비상장 법인일 때, 설립할 때 같이 참여하면은, 진짜 나중에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보통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하는데 저보고 주주로 참여해달라, 주식을 사달라, 그러면 뭐하러 사요, 그거를. 아유, 서로. 그렇죠, 여러분? 서로 그런 건 사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예의지.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비상장 법인 설립할 때는 누가 안 사요, 누가 사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이 다 주주를 구성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면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켜요. 주주 1인구와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50% 초과할 때 과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자기하고 자기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자의 주를 다 빼버리면 그럼 누가 주식을 사냐고. 그럼 처음부터 법인 설립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납세의무 이 취득으로 본다고,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보지 않는다고 그냥 그대로 나온 적도 있고요. 꼭 알아둡니다. 자, 보충 내용에 보니까 과점주주란 누구냐?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한 명과 그와 법령을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에, 여기 밑줄입니다. 100분의 얼마요?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100분의 50 이상, 이러면 틀려요. 이상 아니에요. 초과하는 자입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 밑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한 얘기들이 더 이제 추가돼서 막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은 배우고, 오늘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도 자,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 과세된다는 거. 과점주라고 하면 지분율이 전체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하는 주주들을 말한다. 자, 다만 최초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런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이 뭐냐, 또 취득의 유형,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34페이지로 갑니다. 제3절 납세의무자입니다. 여러분 납세의무자는 시험에서 중요해 안 중요해요? 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 24, 25, 26, 27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28회 시험에서는 그냥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고요. 자, 지문 한 줄 나왔는데, 지문 한 줄 나왔고요. 근데 지문 한 줄 나왔는데 그게 자, 그게 한 줄 나왔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29회 시험에서는 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 또 지문에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34페이지 제3절 납세의무자예요. 하고 본문은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인데
개인과 법인은 물론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취득하든 상관없어요.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하여튼 취득하는 물건을 보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납세 의무자를 취득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자, 1번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 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용권을 취득한 자에 부과하는데요. 양가로 1번 사실상 취득자예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이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관리법 등등등, 수산업법, 그 다음에 수산업법 다음에 등이 나오죠. 거기부터도 밑줄입니다.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여기까지 쭉 밑줄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밑줄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그리고 그 아랫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X예요. X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양가로 2번이요. 승계 취득자가 되는 경우요. 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물마다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셔야죠. 차, 기, 항, 선. 얘네들은 밑줄입니다.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차기항선의 경우에는 승계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원시취득자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고, 의제 납세의무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문에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요. 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볼 건데 제가 이번 보니까 28회 시험 때 요 납세의무자 부분에서 나온 지문이 35페이지 그 양가로 5번 상속에 대한 것이 나왔었는데요. 요게 나왔었는데 요것도 보니까 제가 어젠가 이렇게 작년에 기초 입문 과정에서 핵심 요약 올렸던 거에 보니까 납세의무자에서 제가 이 원칙에 대한 거하고 양가로 1번과 양가로 5번에 대한 것만 딱 3개만 올려놨었는데 여기에 나왔더라고요. 지문에. 그러니까 양가로 5번에 대한 게 나왔었어요. 하여튼 요건 좀 이따가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까지 배운 내용 한번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여러분요. 과세 주체는 누구냐?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고 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장도 과세 주체가 되고요.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세냐 그러면 취득세는 자,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과세하는 세금이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또 취득세는 물세다 인세다? 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의 주요 3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토지 빼놓고 자 재산세는 원칙 뭐라고요? 물세, 합산과세, 개별과세예요. 개별과세합니다. 물건 각각 개별과세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또 단독명이든 공동명이든 빠지지 않고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합니다. 그런데 재산세에서 토지의 경우는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만 그래요. 재산세에서.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한다? 인세, 합산과세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뭐다? 인세, 합산과세.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은 주택 같은 것은 주택별로 따로따로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만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 다음에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자,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무엇에 따라서 과세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것들.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돼 있는데 뭐 부동산 등등 뭐 그렇다더라. 받고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자 취득세 취득이 뭐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데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됩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돼요.
자,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해야 하는 간주 취득, 의제 취득령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령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칙적으로 원시, 승계, 뭐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머리글자를 따서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네 가지 어떻게 외웠다? 차, 기, 항, 선.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 다음에 취득세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토지, 지목 변경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차량기,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건축물 개수 등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뭐가 되죠? 이때 과점주라고 하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 주식을 합쳤을 때 몇 프로? 100분의 50,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자, 그런데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처음 법인 설립할 때부터 비상장법인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하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누가 주식을 안 사는데. 자, 그런 얘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자, 공부상 취득자가 아니라 그 사실상 취득자 가 원칙이라는 것 같은 또 차기항소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원시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아셨죠? 여기까지 배웠고 잠깐 쉬었다가 의제 납세의무자 또 취득세 취득 시기 자 과세 표준 이런 것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